질문 많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좀 몇 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공부할 때 아이가 너무 산만해하는데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정말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거 너무너무 힘드셨죠.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도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일단은 환경 설계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죠. 최대한 집이라는 공간이 이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휴식 공간이 아니라 이 공부 공간의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것, 물리적인 세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딱 제 시간에 일어나서 잠옷이 아니라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 정해진 곳으로 딱 앉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학습 상황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화이트보드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오늘 수업 딱 걸어 놓는 거예요. 다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1교시 끝나고 다 했으면 동그라미, 2교시 끝나고 동그라미, 3교시 끝나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어떤 물리적인 세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업 중간에 적극성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업 후에 적극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예를 들면 선생님 놀이를 엄마 앞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퀴즈 만들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그나마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이 수업 후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복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책을 하나, 배운 공책 요즘에 많이 쓰고 그러는데요. 간단하게라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퀴즈 만들기를 거기다가 적어봐도 좋고요. 오늘 배운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말로 선생님 놀이를 해봐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수업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책으로 해서 포트폴리오식으로 쭉 이렇게 쌓아가서 좀 아이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경 설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장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업 후에 적극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복습을 하는 과정의 포트폴리오를 쭉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보드는 정말 좋아요. 계획을 해놓고 복습할 때도 좋고 선생님 놀이 할 때도 좋고,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전 질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이들의 학습 욕구를 상승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학습 욕구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오늘부터 체크리스트 하시면서 꾸준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습 좀 부진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따로 지도하는 프로그램들도 학교에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몇 명을 모아놓고 이제 지도를 하면 일단은 나의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하나도 없고 공부를 재밌게 해본 경험 자체가 없고 기초 학습이 굉장히 다 부진하게 이렇게 결손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도 자기 수준이 뭐 3학년이든 4학년이든 그 자기 학년에 상관없이 자기 수준에 맞는 자료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수준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공부를 그냥 꾸준히 하면서 공부 재미있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뭐 학습 동기를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놀이식으로 하고 엄청난 왕도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에 혼자 있는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것도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맞벌이다 보면은 온라인 학습이고 그러면 집에 아이가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데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이가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아까 학습 상황판에 오늘 과목을 딱 정리해서 적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이런 루틴을 아이랑 최대한 섬세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이제 수업 후에 적극성으로 어떤 배운 공책을 쓴다거나 했던 것들을 저녁 시간에 이 피드백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오늘 공부했던 건 어땠는지, 오늘 무엇을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고, 오늘 또 뭐가 어떤 게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면서 좀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아이는 이제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더 독립적이고 또 더 성숙한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을 보시면서 단점을 최대한 이제 보완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전 질문이에요. 제가 같이 책을 보며 코칭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까요? 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해주시는 거죠. 환경 설계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책도 이렇게 보이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하는 환경 설계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면서 코칭을 해준다라는 것의 정도가 이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이에 따라 달라요. 이제 아이가 저학년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거면은 부모가 개입하는 정도가 조금 더 커지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한 다음에 아이한테 다시 설명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계속되면은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옆에서 엄마가 붙잡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을 해주시되 점차 손을 떼 나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면 이번 방학 때 엄마랑 좀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학기 중에는 이제 아이가 조금 더 하는 부분이 많아져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방학을 통해서 다음 학년 예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 선행, 영어 독서 선행은 그냥 아이 수준에 맞춰서 쭉 가시는 거고, 수학은 한 학기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아이가 빠르다, 어느 정도 잘한다 하면 조금 더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독서로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등학생 사회과학 도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초등학생 사회과학 도서는요, 이제 책 추천을 해달라라는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그 학년 추천 도서 목록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막 정해진 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학년의 추천 도서 목록이 자기 어떤 학교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지만 그걸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를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 읽었는데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2학년 거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4학년 거 읽어보고요. 근데 그 학년의 추천 도서 목록에는 교과 연계된 것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책을 자꾸 고르다 보면은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고르는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에서 교과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하나를 어떻게 해서 골랐어요. 근데 그거를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딱 하시면은 밑에 이 책을 많이 구매한 사람들이 읽은 책 이렇게 떠요. 그러면 또 같이 연계된 것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또 같이 뜨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팁입니다. 뭐 인터넷 같은 데서도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 그래서 어떤 책이 딱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이 이 3학년, 4학년, 뭐 5학년, 6학년 사회과학에 배우는 내용을 목차로 한번 쭉 보시고, 그걸 완벽하게 이게 다 연결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동물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그냥 책 어떤 거든 좋은 거예요. 그게 막 교과 내용이 그대로 설명된 게 아니라 이 배경 지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교과 내용, 그 내용이 압축돼서 꼭 배워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 지식으로 읽은 책의 세상이 더 넓지 교과 내용의 세상이 더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목차를 보시고 그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인터넷 서점에도 검색을 해보시고 하면 연계도 되어 있고 쭉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요. 예비 초등학생인데 입학 전에 어떤 걸 봐줘야 할까요? 네, 입학 전에는 일단 생활 습관 갖춰야 되는 건 아시죠? 예, 화장실에 혼자 가고 뭐 혼자 다 하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서 계속 하시면서 한글 기본적인 거 조금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수학은 한 자릿수 덧셈, 뺄셈, 1에서부터 50까지 읽고 쓰고 하는 거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자기 생각 표현하고 쓰는 거 어려워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술 문제 푸는데도 안 된대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쓰는 거 어른들도 어려워요. 그쵸? 네.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쓰는 거는 고학년도 어렵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네, 이제 쓰는 거를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말로 많이 해보시고요. 일단 입력을 많이 해야 되죠. 독서도 많이 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해서 그거를 우리 아이가 이만큼은 어느 정도 써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조금 더 낮추시고 일단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말로 하는 거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 쓰기를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기 쓰기 매일매일 이제 힘들면은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사용을 해서 글쓰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논술 문제집 푸는 것보다 일기쓰기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책을 읽는 건 좋아하는데 글쓰기는 너무 싫어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네,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잘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꼭 글쓰기를 좋아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이제 좋아하는 아이들은 사실 반에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그냥 몇 학년이 됐든 별로 안 좋아하는 분야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글쓰기가 우리 아이가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면 그냥 최소한의 글쓰기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6학년이니까 이제 9학년이잖아요. 뭐 일기쓰기, 독서록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충분히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기쓰기, 독서록,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이면 좀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글 이런 거를 써보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이제 아주 많이 글쓰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쓰는 것이 사실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국어 과목을 좀 싫어하고 글쓰기 싫어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교과서 공부 충분히 잘하고 있고 교과서 글쓰기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기나 독서록 이런 것들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글쓰기를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은 지금 좋아하는 책 읽기 많이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수학은 좋아하는데 국어 지문 읽기 책 읽는 것은 지루해요. 독서 억지로 더 시켜야 할까요? 독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학을 좋아하고 국어는 별로 싫어한다. 그래서 독서를 아예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독서를 통한 문해력 기르기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면 이제 물론 그 좀 문과, 이과 딱 나누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과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발달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국어를 싫어했을 때 억지로 많이 시킬 필요는 없지만 독서의 끈을 놓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 네, 독서는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는 몇 학년까지가 좋을까요? 네, 이것도 정해짐이 없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때까지예요.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죠. 우리 아이가 이제 막 10살인데도 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네, 읽어달라고 하면은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학년 친구들도요, 5학년, 6학년 애들도요, 저 교실에서 책 읽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귀 쫑긋해서 듣고 있으니까요, 아이의 수준만큼, 수준 A라고 하면 A 플러스 1의 책을 읽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7번째로 수학 서술형 문제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일단 서술형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요, 개념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를 잘 모른다면 답지 보고 베껴쓰기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좋아하게 하는 거는 잘하게 하는 방법과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면 잘하고 잘하면 좋아하고 이게 연결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싫어하고 지루하고 해도 그냥 꾸준히 연습을 하면은 이제 좋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것들로 좀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고민됐던 부분도 조금이나마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